자, 우리 24, 5, 6, 7번도 바로 해볼게요. 이러면 이제 자료가 끝나네요. 다음 영상부터는 제가 또 자료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In the context of invasive species 보이시죠? 또 이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invasive species의 상황이 되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봤더니 spread refers to non-native species. spread 한다는 것이 또 refer to네요. 무엇인지를 정의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spread 한다는 것은 무엇인지를 정의해 주게 되는 거고 그 정의하는 내용이 얘네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 spread 한다는 정의가 뭐냐면 non-native species가 dispersing from their initial introduction location. non-native species라는 것이 처음 도입된 장소, from 시작, 처음 도입된 장소에서 disperse, 퍼지게 되는 겁니다. 그 결과 만드는 거죠. 더 널리 퍼지는 상태를 확립하게 되는 걸 말해요. 즉, spread 한다라는 것이 뭘 나타내 주는 거냐면 non-native species라는 애들이 처음 도입된, 처음 들어온 장소겠죠? 처음 들어온 장소에서 퍼져가지고 더 널리 퍼지게 된 상태를 말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다시 한번 이 글은 spread가 무엇인지를 정의해주는 글이겠구나. 끝. 결과를 저렇게 잡는 건 이제 첫 문장의 논리를 가지고 또 결과의 결과를 보기 위해서지만 어쨌든 간에 이렇게 잡아두시면 된다라는 거. 자, 25번으로 가볼게요. 이것도 되게 좋은 문제예요. 여러분, 어떤 게 있냐면 이 부사절이 나오고 이렇게 주절이 나오는 상태에서 여기가 대부분 상황이 되는 원인이 되는 거고 여기가 보통 결과가 될 때가 많다라고 했잖아요. 100%는 당연히 아니고. 그리고 제가 또 여러분들한테 말하는 것 중 하나가 뭐가 있냐면 문제점이랑 해결책은 또 인과관계처럼 되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점이 나오는 글에서 해결책이 나올 때는 보통 therefore 같은 게 증거가 나온다고. 우리가 보통 이런 걸 공부한단 말이죠. 두 번째로 여러분들은 내려가는 변화가 되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문제라고 봐도 괜찮아요. 기본적으로. 자, 여기가 왼절이에요. decision making이 complex하다. 자, complex하다라는 것은 인과가 안 맞는 거고 논리가 안 맞는 거고 그래서 잘 모르겠다가 되는 거예요.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있으니. 그러니까 잘 모르겠다라는 얘기는 decision making이 complex하다는 얘기는 의사결정을 잘 못하겠다가 되는 겁니다. 그럼 얘는 문제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내려가는 쪽이기 때문에. 그래서 단어를 배울 때 이 범주화시키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고. 자, 여기가 왼절이 이렇게 됐잖아요. 여기가 문제가 되면 여기 주절인 얘네가 주절이잖아요. 여기 주절은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요. 물론 된다는 또 아니기도 하지만 해결책이 될 수 있다는 게 포인트고 그렇다면 컨슈머들이 뭘 하는 게 해결책이 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자, 우리 옷 얘기하면서 또 rely on, depend on 이런 거를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동료들도 쓴 적 있고 이렇게. 안 하신 분들은 곧 할 겁니다. 수업 시간에. 자, 보통 여기가 원인이고 여기를 결과가 된다라는 걸 on이라는 전치사의 원리로 말씀드렸어요. 그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주어가 인물 집단이다. 그 인과관계를 만드는 주어가 여기가 인물 집단으로 돼 있다. 만약에 이렇게 인물 집단으로 돼 있다면 그때는 여러분들이 어떤 인지를 하는 거냐면 요 명사가 방법이에요. 방법이고 원인이고 이런 역할이 되는 겁니다.
이 명사를 가지고 주어를 만든다가 아니라 요 명사가 방법이 돼서 아, 주어가 이 방법으로 뭘 하겠구나. 이렇게 인지를 하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 소비자들이라는 인물 집단이거든요. 소비자들. 그러면 여기 on 뒤에 써있는 external information이 소비자들이 활용하는 방법이 되는 겁니다. 뭐 likely도 있지만 어차피 투부정사의 주어도 얘가 되는 거라서 이렇게 주어가 되겠죠. 행동이 되는 거고. 그럼 소비자들은 외부의 정보를 활용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뭐가 될 수 있다고? 이게 솔루션이 되는 거죠. 그러면 결국 이거를 더 깔끔하게 그래서 논리로 정리를 하면 의사 결정을 잘 못하겠어요. 컴플렉스예요. 그러면 소비자들은 external information을 가지고 의사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결정을 잘 못하겠는 상황에서는 소비자들은 external information 가지고 의사결정을 하겠구나.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됐죠? 여기 25번. 문제점과 해결책의 논리도 기억해 두시면 되고. 자, 여기도 여기까지가 주어, 타동사, 여기가 목적어. 요렇게 되는 거고. 여기 첫 번째. 20세기. 전자 기술 발전 때문에. 자, 뉴잖아요. 없던 거예요. 없던 게 생긴 겁니다. 그러면 새로운 게 생긴 거예요. 이거는 뉴기 때문에 없던 게 생겼다라고 보시면 돼요. 새로운 반응이 생겼다. 뭐 근데 새로운 반응이 생겼다라고 본 다음에 다시 생각해보면은 기존의 반응과 달라졌다도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변화라고도 봐도 되는 겁니다. 이거를 이렇게 어떻게 바라보냐의 차이인데 이건 아다르고 어다른 얘기예요. 이런 걸 연습하는 겁니다. 새로운 반응이 생겼다는 건 결국 기존의 반응과 달라졌다고도 볼 수 있는 아름다움에 대해서 자연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새로운 반응이 생겼고 자연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기존 반응과는 좀 달라지게 된 게 있고 이렇게 됐죠. 이 자연에 대해서 자연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새로운 반응이 생긴 이유가 되는 거예요. 자연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새로운 반응이 생긴 이유, 방법, 얘 때문이 되는 거죠. 여기 결과를 중심으로 보는 거고. 자, 마지막 27번. 얘도 보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주어가 되고 비동사, 보어, for 어쩌고 저쩌고 됐죠? 오케이. 그러면 일단 첫 번째 주어, 비동사, 형용사가 나오는 이 형식이니 거의 대부분 요 전치사 뒤에 명사가 나오면 얘가 결정한다. 근데 여러분들이 열심히 배운 결과 전치사는 to, toward, 그 다음에 into, onto, for, 그리고 하나 더 배운 거 전치사 as.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이 결과가 되는 거죠. as일 때는 그래서 주어의 상태가 되는 거고. 자, 그 중에서도 결과전치사들 중에서도 이렇게 있을 때 여기에 중요한의 뜻이 필수적인의 뜻이 나올 때가 있어요. 이렇게 important. 오늘은 이거 단어 정리하는 건 아니니까 몇 개만 쓸게요. essential, necessary. 이런 중요 필수가 들어가는 단어가 있거든요. 중요 필수가 들어가는 순간 그냥 어떻게 더 추가되냐면 얘가 원인이고 여기가 결과인 거 맞거든요. 근데 얘네가 없을 때는 그냥 A 하면 B가 된다처럼 되는 거라면 이때는 여기 A, 여기를 B라고 했을 때 A를 해야만 B를 할 수 있다 같은 논리로 추가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말은 결국 A를 안 하면 B를 못 하는 거구나. 이렇게 좀 추가가 되는 논리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됐죠? 이것도 수업 시간에 또 다루긴 하겠지만 우리 첫 문장 논리 훈련에서 다시 한번 잡아두는 거라고 생각해 주세요. 오케이. 자, 여기 보겠습니다.
그럼 여기가 주어예요. 여기까지가. important for잖아요. 그러면 사실 여러분 주어가 정말 길기는 한데 어차피 저는 저 비동사 important for면 여기가 결과죠. 그럼 저는 주어를 몰라도 주어가 뭔지를 몰라도 일단 이 글의 주제는 바로 사회, 생물, 과학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것. 이게 주제겠다. 결과의 결과가 나와서 그 발전 때문에 생기는 결과가 또 나오지 않는 이상, 결과의 결과가 나와서 그 발전 때문에 생기는 결과가 또 나오지 않는 이상, 일단 이 글의 주제는 여기 이렇게 써 있는 사회, 그리고 생물, 과학의 발전, 그거를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 요런 게 주제가 될 수 있겠다라는 거는 얘만 이렇게 봐도 아는 거죠.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원인을 추가해서 인과관계를 이해를 하는 거고, 정확한 이해는 되면 좋으니까. 그럼 거기다 추가를 하게 되면 이제 적절하게 이해를 하는 겁니다. 뭐를 이해하냐면 역사와 과학의, 역사 and 과학의 관계를 잘 이해하는 거죠. 적절하게 이해를 하는 겁니다. important가 되는 순간 이해를 해야만, 이 역사랑 과학의 관계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만 바로 사회, 생물, 과학, 발전이 가능하다가 되는 거예요. 결국 이거를 잘 이해하지 못하면 발전도 제대로 못한다. 이런 식의 논리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과관계에서 이런 게 이제 해야 한다라는 논리가 추가되는 케이스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여기까지 여러분 하는 걸로 하고 고생 많으셨고 여러분 저랑은 또 다음 영상에서 다시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